자, 일단은 375번부터 좀 볼게요. 375번. 자, 두 이차함수 그래프가 너무 이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X축을 기점으로 잘 보시면 되겠죠. 한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고 한 그래프는 위로 볼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만나는 점들을 보시면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좌표는 뭐 2분의 1인데요. 그림 좀 이쁘게 그려줄까요?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원점이니까 여기는 0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3이 되겠고요. 참 그림 못 그렸네요. 이제 우리가 아래로 있는 게 이게 y는 fx라는 그래프고요. 얘는 y는 gx라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원하는 식은요, 여러분들 2차, 2차를 섞어서 만들어낸 2차식과 2차식을 곱하면 이건 4차식이야. 4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면 4차 부등식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 같은 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이 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x의 범위를 구했을 때 그 x의 값 중에서 정수는 몇 개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다음 부등식을 풀어서 이것을 성립하게 해주는 정수 x의 개수를 찾는 문제가 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문제 풀이법은 이런 겁니다. 4차 부등식을 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식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 얼추 비슷하게는. 그치? 지금 쌤이 쓰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두 식을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기본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보는 건데 쌤은 이렇게 보는 거야. fx가 0보다, 그러니까 두 수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일 거니까 이 fx라는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치? 그때 이 gx라는 2차 함수도 저렇게 부등식을 걷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성립하게 해주는 x의 범위를 더입해 주시면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거라고 쓸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이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x를 썼어. 이 두 식을 더 성립해주는 x를 찾아주면 다음 여기에 4차식에 대입을 해도 그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우리가 이 부등식의 해의 일부분을 구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거밖에 없나? 라고 했을 때 하나가 더 있죠. 그건 뭐냐면 이 fx가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썼을 때 음수이거나 0이 됐잖아. 해주는 x를 찾았고 밑에는 똑같이 이때 gx도 0보다 작거나 같게 해주는 x의 범위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 두 수의 곱이 분명히 음수 대입했을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할 거니까 그 x를 이 4차식에 대입해도 그 음수와 음수의 곱은 양수가 될 거고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도 성립한다고 쓸 수 있겠지. 그치?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연립부등식의 해도 한번 찾아보고 이 연립부등식의 해도 찾아서 두 부등식의 해가 다 뭐야?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의 해를 하나로 합친 범위가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해의 범위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식을 볼 텐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뭐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은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fx가 y니까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은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이 구간이 가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올라가는 이 구간이 될 거야.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이 첫 번째 부등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x의 범위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 x는요 분명히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보다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같은 수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수들을 대입하거나 아니면 x를 3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을 집어넣었을 때 다음 부등식을 성립하게 합니다 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그래프지?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봤을 때 이 그래프가 또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은 여기가 되겠지.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때 나오는 x의 범위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때는 x가
어떻게 나오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수들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쓸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써놨어.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연립할 거니까 두 부분에 겹치는 부분을 찾을 텐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이 공존하는 구간이 사실상 이 3 빼고는 없다는 거야. 그치? 여기는 얘는 양수지만 얘는 음수니까 지금 없고 얘는 둘 다 음수니까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치? 여기는 파란색만 양수고 이 3에서 두 점이 한 번 만날 거니까 그치? 그럼 이 두 개의 겹치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부분은 x가 3일 때 빼고는 주어진 연립부등식의 해가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거야. 그죠? 오케이, 3 하나 찾았어. 오른쪽도 해봐야지 하는 거지, 그치? 오른쪽은 또 뭐야? 내가 원하는 fx라는 이 그래프 있잖아? 아래로 몰려든 거. 이 그래프에서 0보다 작거나 같게 나오는 구간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어디야? 여기잖아. 이 구간이 다 뭐야? fx라는 시계값들이 음수가 되거나 0이 되는 수들이 될 거니까. 그치? 그럼 이때 성립하게 해주는 x의 범위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사실상 이 녀석의 정반대일 거니까 마이너스 뭐예요? 1에서부터 그치? 어디까지? 3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를 또 봤어. 야, gx 그래프인데 이 gx 그래프가 음수가 나오는 구간이 어디야? 물어봤단 말이야. 그 음수 여기 있잖아. 여기 다 음수 나오잖아. 여기 다 또 음수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때 해당되는 값을 써달라고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x가 0에서부터 더 작은 수들, 그치? 0보다 더 작은 수들, 0보다 더 작거나 같은 수들 또는 x가 어떤 수들? 3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성립해주는 범위가 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3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부터 3까지 첫 번째를 성립하게 해주는 x의 범위가 나오고 두 번째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지, 그치? 그럼 두 범위를 다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는 요 범위 하나고 요거 3 하나 딱 나오지, 그치? 그치? 그럼 이때 써지는 이 x의 범위가 뭐냐 써주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이 두 범위를 하나로 합쳐주시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며 또는 x는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다라고 쓰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 x의 개수는요 마이너스 1도 되고요 0도 되죠, 그쵸? 그리고 없다가 3이라는 숫자가 하나 더 포함될 거니까 총 3개가 존재합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치?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법과 선생님이 좀 천천히 설명해 줬을 거니까, 그치? 잘 한번 적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영상 보시면서 한번 복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유사함들을 많이 봤을 거니까, 그치? 혜리 오늘 안 좋네? 오늘 안 좋네? 안 들었어요.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눈빛이 아직 살아있어. 아직은. 집에 가서 올게요. 기수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어. 기수에 올라가 볼까? 기수이 나쁜 새끼. 맨날 온다 해놓고 안 오고. 자, 그 다음 문제는 378번 문제 나오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1차 부등식이다, 그치?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은요, 이 식은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2차 부등식의 해를 포함한대. 이 녀석은 이 부등식의 해를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뭘 하시면 되냐면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서 이 해를 다 몽땅 포함하고 있는 식이 되려면 이 알파가 어떤 특정 수를 기준으로 잡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일단 이 부등식을 푸는 게 중요한 거야.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우리 어떻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0으로 만들어준 수를 기점으로 범위를 나눠서 푼다 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x라는 수가 딱 잡혀 있을 거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일 때는 그냥 x로 보이는 거고 x가 만약에 음수일 때에는 절대값을 통해서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쓰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쓸 거는 야 그럼 x를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 중에서 확인을 하거나 x라는 수를 0보다 작은 구간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때 이 부등식이 어떻게 보이는가? 얘는 그러면 양수에 있는 x들만 대입해서 성립하는 걸 찾을 거니까 얘는 사실상 그냥 그대로 x로 상관없다는 거지. 그렇지? 여기 있는 수를 써주면 다 그냥 그대로 x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볼 거고 얘는 뭐야? 음수를 대입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통해서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지. 그렇지?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3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얘는 식이 애초에 부호가 반대로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x가 나와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꼴로 표현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럼 이제 왼쪽을 풀 텐데 여러분들 인수분해 너무 잘하니까 얘가 x-5 곱하기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판단된다는 거 알고 있고 얘를 우리가 2차 부등식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야 너무 친절해. 그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나와 있잖아. 그리고 0보다 어떤 수? 작거나 같은 수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딱 판단해주고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 그치? 그죠? 우리가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주신 x의 범위가 뭐냐 라고 써주시면 마이너스 3과 5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일 것이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오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뭐야? 연립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x를 양수 또는 0으로 판단했을 때에만 이 부등식을 푸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범위 뭐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봤을 때 이 부등식에 성립하는 구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 두 부등식에 겹치는 부분이 해가 되겠지. 그치?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해의 범위는 어차피 0에서부터 스타트를 할 거고 그 녀석이 5까지 들어가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연립부등식의 첫 번째 해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x가 음수에서는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려고 식을 풀었더니 얘도 또 쉽죠 여러분들. 얘는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아래로 물럭이고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마이너스 5와 2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거니까 이때 x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우리는 음수 안에서만 쓰기로 했기 때문에 두 연립부등식을 해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x가 마이너스 5에서 스타트해서 0까지 들어가더라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뭡니까? 참 절대까지 참 우리 힘들겠어. 근데 이 x의 범위에 따라서 성립해주는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해주는 x 범위를 두 개 구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우리 뭐야? 합쳐야지. 그치? 이 범위에 x 써도 성립할 거고 여기는 x를 대입해도 이 부등식은 성립할 것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음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부등식을 풀었습니다.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이 알파라는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의 해가 얘를 다 어떤 거예요? 포함시킨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차 부등식의 범위가
마이너스 5에서부터 5에 해당되는 두 수 사이에 있는 모든 수들이 된다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알파라는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이 범위를 무조건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알파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부등식을 쓸 때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쓸 거야. 그렇죠? 그죠? 우리 최종적으로 알파의 범위를 알게 되는 거야. 알파가 5라는 숫자보다 더 커도 되고요. 그죠? 내가 만약에 5가 되더라도 난 널 다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알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딱 특정 숫자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알파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첫 번째 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될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알파 범위 이렇게 해결했고 그럼 마찬가지로 베타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자, 선생님이 여기 이쪽 부분만 살짝 지울게요. 영상 좀 잘릴 것 같으니까. 센 말 이해되시죠? 그죠? 선생님 한 4문씩 끊어서 할 테니까 좀 힘들어도 좀 보시면서 하세요. 이쪽 반만 좀 지울게요, 선생님. 자, 나오려나? 한번 해볼까, 일단? 일단 해볼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 베타라는 식이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번엔 얘야. 이 베타는 이 녀석은 지금 방금 했던 이 부등식을 뭐 한답니까? 해에 포함될 때. 그쵸? 나는 이 부등식의 해에 포함된대. 나는 요 식 있죠? 그죠? 이 식에 해 안에 포함된다고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원래 여기 해가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이번에는 얘를 품고 있었다면 얘는 반대인 거지. 나는 있잖아.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 라는 거지. 그치? 그럼 구할 필요도 없네. 그쵸? 어떻게 나온 거야?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등식의 해를 구했잖아. 마이너스 5에서부터 5 사이에 들어가는 모든 수들이다 라고 되어 있었을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녀석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수인 거야. 그쵸? 여기 해가 이 범위 안에 쏙 들어가요. 그렇지? 그럼 0은 어차피 여기 0이 있을 거니까 0이 있고요. 그럼 이 베타라는 숫자가 이 마이너스보다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야 두 수 사이에 해당되는 이 범위를 썼을 때 여기가 겹친다라고 써서 내가 이 안에 포함됐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쓰게 되면 이번에 베타 범위 어떻게 나오니까 아 베타는 있잖아 마이너스 5보다는 그치 좀 커야 되는데 내가 마이너스 5가 되더라도 난 너의 일부분이 될 거니까 포함됐다 쓸 수 있고요.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렇죠? 그죠? 0보다는 작아야겠죠. 같다 쓰면 안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가 나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이 해가 뭐야? 아 0 포함은 상관없구나. 0 들어가 상관없지. 어차피 해가 딱 하나 나올 거니까. 이때 나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 베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알파와 베타에 관한 식을 두 개 써봤습니다. 이렇게 알파는 5보다 크다. 지금 이렇게 구한 거지? 우리가 구한 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알파에서 베타를 뺀 이 식의 최소값, 가장 작은 값. 그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는데 가장 작게 나오려면 나는 알파 중에서 가장 작은 수. 그치? 제일 작은 값 나오려면 일단은 이 숫자가 제일 작은 숫자를 써야 될 거고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 이 베타는 뭘까? 빼주는 거니까 가장 큰 수를 써야겠지. 그치? 그래야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를 빼버려야 가장 작은 최소값이 나올 거니까. 그럼 알파 범위가 이런데 이 알파 범위는 5 이상이 되잖아.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분명히 5일 거란 말이야. 5에서 뺄 거야. 그럼 최소값일 거니까 베타 중에서 이 범위 안에서 가장 큰 수. 그럼 그 수는 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5가 되시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왔다. 그분이 오셨다 뭐. 할만하죠? 그죠? 그 다음 381번 우리 혜린이가 질문한 문제를 할 테니까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봅시다. 381번 문제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2차 부등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녀석을 풀었을 때의 해가 나오고 해를 주네.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해를 줬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줬으니 나는 새로운 부등식을 풀 텐데 이 a와 동일한 a로 스타트하네요. ax제곱 마이너스 3cx 플러스 5b가 0보다 작다라는 이 a, b, c를 유도해서 새롭게 만든 다른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지. 이 부등식의 뭐야? 정수 x개니까 정수 해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 정수 x의 개수니까 이 부등식을 성립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위에 부등식을 적절히 활용해서 밑에 부등식을 풀어버리라는 소린 거지. 그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해가 어떤 특정 수를 딱 놓고 양쪽 사이드로 가는 거니까 바깥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 그래프가 분명히 x축이랑 만나긴 만났다는 거야.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그죠? 그럼 머릿속으로 마이너스 1과 3이 기준일 거니까 얘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면 이때 만나는 이 두 점이 마이너스 1과 3이 될 거고 만약에 a가 음수여서 위로 볼록이었으면 이 점이 마이너스 1, 이 점이 3일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죠? 자, 그 다음에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원하는 게 0보다 큰 범위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는 0보다 큰 범위가 여기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fx라는 이 식이 0보다 큰 거, y가 0보다 큰 구간 여기 나오죠. 그치? 얘는 0보다 큰 구간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그걸 성립하게 해주는 x의 해가 다음과 같이 두 수 사이가 아니라 두 수 바깥쪽인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된 사실, 아싸! 최고창 A는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소리는 선생님이 뭘 했습니까? 이 2차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이 점의 Y좌표가 0일 거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실근이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고 있으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우리가 활용하듯이 이 두 근을 가지고 식으로도 쓸 수 있다 했었지. 그치? 그럼 그 식이 무엇이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거나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그 식의 값이 성립하는 2차 식을 유도할 수 있더라라는 거였지. 그치? 단 최고차항 개수가 a다 보니까 x제곱항의 개수가 a가 돼서 앞에 a를 곱해준 식. 이 식이 다음 이 식과 동일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과 a 곱하기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의 곱이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힌트를 통해서 이 식을 어떻게 풀까라고 고민할 텐데 잘 봐. 얘를 전개하면 a가 문자만 있고 나머지는 x에 관한 2차 식이 될 거야. 여기에서는 그 식이 서로 같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야. 뭐라고?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수를 비교해서 그쵸? b 대신 쓸 수 있는 a의 식, c 대신 쓸 수 있는 a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요 c하고 요 b를 다 a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양변을 a로 나눠서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자, 그럼 얘를 정리할게요. 얘를 정리해 주시면 얘는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인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는요 a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ax고요 마이너스 3a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쓰는 정리할게 얘랑 a 같다는 거 나도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b 대신에 마이너스 2a 쓸 수 있구나. b 대신에 마이너스 2a 그죠? 그 다음에 c 대신에 마이너스 3a라 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죠? 우리가 이 식에다가 야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넣고 c 대신에 마이너스 3a를 좀 넣어라 라고 해서 두 식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문제를 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이 a는 a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a는요 c군요. 미안해요. 마 3 곱하기 마이너스 3a는 플러스 9ax가 되겠죠. 괜찮죠 여러분들? 여기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5b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10a가 된다는 것까지 이렇게 식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양변을 a로 나눌 텐데 선생님이 말했지만 a가 양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섣부르게 그냥 양수겠지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알겠지. 그렇지? 그럼 양변을 a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2 0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 부등식 푸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 얘는요 인수분해가 돼요. 10하고요 x-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x축이랑 아래로 블록인데 두 점에서 만나고 그 점이 마이너스 10과 1이더라 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원하는 것은 0보다 작은 구간일 거니까 이 0보다 작은 구간이 나오려면 x에 뭘 대입해야 돼? 라고 물어볼 거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0에서부터 1 사이의 값들이 될 것이다 라고 쓰는 거지. 작은 거지 0이 되는 걸 찾는 게 아니었어. 그지? 그러니까 다음같이 써주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x의 개수는요 x인데 정수 x니까 정수 x는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9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9개 0 10개 그치? 그리고 1은 포함 안 될 거니까 정수는 총 몇 개가 나온다? 총 10개가 나오겠구나 라고 최종적으로 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죠? 정리 한 번 더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391번 문제입니다. 이 한 문제만 더 하고 한 문제만 더 하고 쉴게요. 됐죠? 힘내시다. 됐습니까? 자, 391번 문제입니다. 391 이 문제만 하고 좀 쉬었다가 뒤에도 해줄게요. 자, 391번 문제 이렇습니다. 함수 y는 k 플러스 2를 개수로 갖고 있는 2차 함과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2차 함수여야 하는데 여러분들 이 함수 앞에 그냥 함수 써있죠. 여러분들 390을 봐봐요. 문제 보시면 그냥 함수 써있죠. 원래 여기다 쓰면 이거 2차 함수잖아요 라고 써있는데 함수라고 써있죠. 그 말은 뭐야? 이 k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2일 때에는 이 식이 2차 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그치? 그럼 얘가 만약에 2차 함수라고 써있으면 당연히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쓰면 안 된다라고 조건을 걸 텐데 그냥 함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2일 때에도 성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문제인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아니라 뭐지? 그냥 함수 그래프와 이 녀석의 그래프가 뭐야? y는 2kx 플러스 1이라는 얘는 뭐야 얘들아? 얘도 정확하게 말은 못하지만 1차 함수 꼴이 직선 방정식 나올 거니까 이 녀석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이 녀석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존재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K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그래프를 그렸어. 잘 봐봐 얘들아. 이게 2차 함수라는 가정을 딱 할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 얘보다.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식이거든.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항상 이렇게 위에 있다라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 주려면 이 시간에 있는 이 K가 어떤 숫자들로 구성되어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찾아달라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오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봐봐. K라는 숫자에다가 이 그래프 2차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룰 건 두 가지를 하는 거야. 뭔 소리야? 야, K 플러스 2라는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일 때에는요. 이 위에 있는 함수는 어떻게 나와요? 쌤이 위에 있는 걸 fx 쓸게요. 이 fx는 어떻게 나옵니까?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다는 거지. 그래서 사라지지 얘들아.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gx를 할게 저거를. 이거 그럼 gx라는 저 직선 그래프는 뭐가 됐을까?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4x 보여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보여요?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이때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야,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fx가 gx라는 이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건 그때 x에 대입된 그 함수값이 더 크다는 소리잖아. 그치? x에다가 뭘 넣어도 얘보다 얘가 더 커. x에 뭘 대입해도 니보다 니가 더 커. x에 뭘 대입해도 내가 너보다 더 커. 이 소리를 물어보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정리해요. 여러분들 지금 헷갈리는 거 압니다. 이 함수 그래프가 이 함수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존재하는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거냐? 그럼 이 그래프가 y는 gx였다면 이 gx라고 하고 이 그래프를 y는 아이고 미안해요. fx죠. 얘를 gx라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대충 이런 그림을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니보다 항상 위에 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려면 x라는 숫자에다가 1을 대입해도 1의 함수값 2개를 줘도 니가 더 커야 되고 2를 대입해도 함수값이 니가 더 커야 되고 3을 대입해도 내가 함수값이 너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인즉슨 이 그림이 나온다는 소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써야 될 건 오케이 fx, gx인데 이 상황 두 그래프 중에서 얘가 얘보다 위에 있으려면 이 fx라는 녀석이 이 gx라는 녀석보다 항상 더 커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그치? 맞죠? 자, 그럼 봐봐. f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5고요. 얘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잖아. 그치? 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했지. 양변에 얘를 쳐내면 5는 1보다 크니까. 한마디로 뭐야? k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2일 때 다음 조건을 성립한다는 거야. 다시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요 분명히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는 걸 안다는 말이야. 봐봐. 두 그래프 직선인데 기울기 평행하잖아. y절편이 뭐야? 5고 1이잖아. 여러분들 당연히 그래프 했을 때 y절편이 여기 있는데 이게 하나가 5인 거랑 하나가 1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fx는 기울기가 음수긴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고 평행하게 이렇게 내려간다는 소리인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맞네. 이거 참 진짜 기가 막히네. 이 fx가 직선과 직선에서 gx보다 항상 위에 있잖아. 그치? k가 어떨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죠?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다음 식을 성립할 거니까 우리 하나 찾은 거야. k 마이너스 1. 그치? 근데 얘는 뭐야? 특정한 어떤 하나의 숫자를 쓴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쓸 건 뭐야? 아, 다 쓸 게 아니라 k 플러스 2가 그럼 0이 아닐 때, 그치? 그럼 0이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이 fx라는 이 그래프는요 어떤 식으로 보입니까? 이 fx라는 그래프는 얘가 0이 아닐 거니까 2차 함수로 보일 거라는 거지, 그치? k 플러스 2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 다음에 gx라는 그래프는 그대로 나오겠지, 그치? 뭐 다른 범위 없었을 거니까 2kx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두 그래프에서도 내가 니보다 더 위에 나오려면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돼? 쌤이 지금 그려놓은 그림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얘들아? 아, 이렇게 k 플러스가 0이 아닐 때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보일 거라는 거야, 2차 함수로. 그래서 4x 플러스 5 써있지, 선생님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떻게 썼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잖아. 그래프가,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리야? 선생님이 하는 무슨 알 거야? 야, 2차 함수니까 그래,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근데 얘는 직선이잖아. 그럼 직선이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직선이 있어야 되는데 얘보다는 더 아래쪽에 있어야지, 그치? 그럼 이때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나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뭐야?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려도 만날 거고 이렇게도 만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내가 얘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오케이, 이 범위로 풀 때에는 이게 조건이 필요하구나. 이때는 이 k 플러스 2라는 숫자가 0보다 클 때만 성립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알게 된 거야. k 플러스가 0이 아닌데 k 플러스 2가 기울기니까, 기울기를 폭을 나타내는 거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얘가 음수일 때는 구할 필요도 없어. 성립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오케이, 얘를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보겠다라고 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될 거는 k 플러스 2가 첫 번째로 부르는 거지. 알아냈어? 오케이, k 플러스 2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볼 건데, 그럼 그때 써야 될 건 이제 오케이, 이런 상황일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도록, 그치? 항상 위에 있도록 요걸 성립하게 해주는 k 범위를 구하고 얘랑 같이 연립해서 본다는 거지, 그치? 그럼 써주시면은 어떻게 나오니까 여기 k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나오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2kx 플러스 1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치? 그럼 이항시켜 주시면 얘는 k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k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k를 만난 x항이 나올 거고요. 2 넘어갈 거니까 뭐가 나와요?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렇죠? 5랑 만날 거니까 요 부등식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는 x에 관한 2차식일 거니까 k 플러스 2와 1, 근데 여기는 x항이 나오지, 이렇게. 괜찮죠? 엮어 해서 우리는 이 식을 만드는 게 목적인 거야. 선생님 여기다 2 해볼까? 여기 2k 플러스 4로 되어 있는 악수 나오지, 그치? 여기는 뭐야? 2 나오지, 그치? 우리가 마이너스 2k를 만들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심어주시면 두 수의 곱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잡아도 사실 문제가 없지, 그치? 될까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x항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가 나오는지 확인해봐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k랑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야. 그치?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긴 x항 두 개가 나왔어. 아니?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지금. 그치? 맞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럼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k 플러스 2 선생님 잘못한 거 있나? 항상 위에 존재할 거니까 항상 이렇게 만나지 않아야 돼. 미안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걸 풀고 있었는데요. 해를. Sorry. 미안해요. 자, 이거 봐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항상 이렇게 위에서 될 거니까 이 식보다 항상 커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항상 내가 니보다 내가 아래수가 있어야 될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려면 이 녀석이 y는 fx니까 이 fx 값과 y는 gx의 값을 비교했을 때 항상 fx가 커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썼던 게 아까 전에 썼던 거야. k 플러스 2로 돼 있는 x 제곱하. 아이고야, 선생님이 좀 너무 심한 거다. 5고요. 여기는 2kx 플러스 1. 이게 모든 실수가 하나 되도록 하는 거니까 k 플러스 2로 돼 있는 x 제곱항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k를 빼준 x항. 또 쓰고 있어요.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 항상 성립하는 식이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그 쌤이 썼잖아요. k 플러스 2 0보다 커야 될 거니까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맞지? 그럼 k 플러스 2가 0보다 일단 커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는 게 뭐냐면 이 식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소리인 거지. 그치? 그 말은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2차 방정식의 해가 허근이 나와야 된다. 그치? 그래서 판별식 D를 했을 때 그 녀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만나선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죠? 우리가 원하는 식을 두 번째 쓸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짝수 공식이 되나 봤더니 짝수 공식이 되죠. 그쵸? 얘는 2로 묶어주면 2 마이너스 묶어내죠. 마이너스 2 묶어주시면은 2 플러스 K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죠? 그럼 짝수 공식은 요거 쓸게요. 요거 2 플러스 K. 마이너스는 무시할게요. 제곱하면 다 사라질 거니까. 그럼 짝수 공식일 거니까 2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 플러스 2 곱하기 4. 그렇지. 그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고 범위를 잡겠지. 그죠? 자, K 플러스 2, K 플러스 2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걸 K 플러스 2로 묶어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거야. 여기 K 플러스 2 하나 남고요. 여기 마이너스 4가 남죠. 그렇죠? 그죠? 맞죠? 선생님 좀 잠깐 위로 올릴게요. 그럼 얘는 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힘드네, 힘들어. 그치? 힘들다, 힘들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죠? 첫 번째 부등식의 범위는 뭐였냐면 x가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나온 거죠. 그렇지? 이 부등식 풀어주시면은 여러분들 아래로 고르긴 거 알고 있고 두 점이 마이너스 2와 2라는 거 알고 있고 0보다 작은 거를 원하는 거니까 이 범위인 거 알고 있죠. 그렇지?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k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된다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틀렸구나. 틀렸어? 아니 저 마이너스 4. K 플러스 2로 묶어서요. 얘는 K 플러스 2 묶어주면 K 플러스 4 나오고 K 플러스 2 묶어주면 마이너스 4 나오는 거야. 괜찮지? 이렇게 두 수의 곡으로 인수분해. 그치? 그래서 K 플러스 2랑 K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될까요?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연립부등식의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그치? 2보다는 작다. 이게 나오겠죠. 그대로. 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성립해주는 거. 야, 이게 2차 부등식이 아닐 때, 2차 함수가 아닐 때는 그러니까 0일 때도 확인해봤더니 성립해.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될 거고요.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성립한다는 거죠. 조건을. 그럼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K의 범위는 뭐냐면 마이너스 2도 포함시켜주고 2보다 작은 범위가 다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쓸 수 있는지 보는 거죠. 그렇지?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일단 우리 앞에 유형 5까지는 질문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유형 401번, 403번 문제 다시 한번 개념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됐죠? 자, 일단은 지금이 56분이니까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자, 적어볼게요.